자, 우주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 화요일에 배운 공책 정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오늘 목표는 첫 번째는 책상 깨끗이 정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화상 아침조회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책상 깨끗이 정리하기는 퇴근 후에 할 예정입니다. 자, 1교시 국어 시간에는 글씨 쓰기를 하였죠. 바른 자세로 글씨 쓰기. 선생님은 글씨를 썼던 그런 문장들 중에서 이 문장이 기억에 남아서 한 번 더 적어보았어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것이란 말이 참 예쁜 말인 것 같아서 적어보았는데, 자, 여러분들 국어 과제 제출방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쓰진 않지만, 자, 국어 과제 제출방 꼭 올려주세요. 자, 2교시에는 실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엔트리,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과정과 일상생활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달걀을 냄비 안에 넣어서 끓여서 삶은 달걀이 되는 그 과정의 마치 달걀을 냄비에 넣는다, 입력, 그리고 달걀을 끓인다, 처리, 달걀이 완숙 또는 반숙 달걀이 되었다, 삶은 달걀이 되었다, 출력의 과정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해서 출력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바뀔 텐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아침 조회와 그리고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게시글로 알려주었지만, 여러분들 엔트리에 학급 우주랑 사기의 학급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과제물들을 이곳에 제출하도록 할게요. 자, 3교시 영어 시간에는 먼저 첫 번째로 단어들을 배웠죠. 그래서 balloon, fire, land, ride, sea, worry 같은 그런 단어들을 배우고, 그 뒤에 이 단어들이 나오는 The Holiday라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핵심 표현, What will you do? I'll go fishing 같은 그런 핵심 표현들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이렇게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자, 4교시에는 도덕 시간이었죠. 자주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주적인 생활을 한 자주적인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 헨리의 바이올린 연주를 처음 해보면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내고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계속 해낼 수 있게 된 점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과의사 공병호 선생님이 한글 타자기, 세벌 타자기를 발명한 영상도 보았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주 독립의 소원을 품고 평생을 살아온 모습도 영상과 교과서의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헨리, 그리고 공병훈, 백범 김구 선생님까지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주적인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자주적인 삶을 사는 것이란 어떤 삶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삶을 걸어갈 때 외부의 조건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굳게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이 자주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주적인 생활은 어떨지 여러분의 언어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자주적인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겠죠. 자, 그래서 4교시 도덕 이렇게 마무리하였고요. 5교시 사회 시간에는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본과의 무역전쟁 영상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 지난해 여름부터 노 재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산 불매운동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일본 측이 강제징용자,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등 다양한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세 가지 중요한 수출품을 제한했었죠. 반도체나 아니면 핸드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물품을 수출하지 않겠다.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한 영상을 봤어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그런 예시처럼 무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제 교류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와 해결 방안 한번 배워보았지요. 자, 그래서 무역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 어떤 나라가 특별히 수입을 제한을 해서 수출을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우리는 한국에서 농수산품 수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딱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죠. 또는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상품들은 5%의 관세를 붙이는데 우리나라 물건에만 20%를 붙인다면 우리나라 물건이 특별히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두 물건이라면은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게 이득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물건의 관세가 높아지면은 한국산 물건이 잘 안 팔리겠죠. 수출은 줄어들 겁니다. 또는 특정 나라의 물건, 농수산물 등을 수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일본의 선생님이 설명한 얘기네요. 자, 그래서 어느 나라의 물건은, 어느 나라의 농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적 있어요. 일본에서 방사능 원전 터져서 방사능 유출되었을 때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수입 제한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일정 부분까지만 수입하겠다, 이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예시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국산 의존 물품의 수입 문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기만 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만약에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 물건을 더 이상 수출하기가 어렵다면 그 나라에서만 물건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가볍게 나온 예로는 커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망고를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망고를 기를 수가 없어요.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에 망고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망고 나무에 병충해가 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 들어서 망고가 싹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입해올 때 망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천천부지로 막 뛰어오르겠죠. 이런 외국산 의존 물품의 수입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수산품뿐만이 아니라 특정 광물 같은 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핸드폰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어떤 광물이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만 난다면 수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은 자기 나라에서 경제를 보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물건의 관세를 높이 준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까닭을 배웠는데 왜 그러냐?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하고 또는 국민의 실업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불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등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호하는 까닭도 살펴보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다양했었죠. 국제기구를 조직하거나 가입한다 또는 그 나라와 협상을 한다 등의 해결 문제라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회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공책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주는데요. 지금까지 들은 친구들은 아마 성실한 의미에서 달았을 것 같아요. 간단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안녕.